절망에 사로잡혀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젊은 여성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질병과 죄책감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에 넘쳐 흘러 그녀는 한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순간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그녀와 가까운 3명의 대학생 리어, 웬디와 클로디어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클럽에서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어는 그룹 중 가장 사교적이고 즐거운 사람이 무료 테이블을 발견하고 서둘러 댄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플로어는 전문 댄서로서 그녀의 유연성을 집처럼 느꼈고 그레이스는 근처 댄서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중 한 명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어 군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먼이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십니까? 그녀의 새로운 지인은 조심스럽게 아니오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레아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고 그 청년이 화가 난 것을 보고 나는 여기 여자 친구들과 함께 있고 저쪽에 테이블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먼은 즉시 밝아졌고 그도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몇 분 안에 한 테이블에 앉으라고 제안했습니다. 6명 모두 함께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내내 시몬과 레아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녁이 되자 그들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들을 배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사이먼은 명함을 레아의 주머니에 밀어넣고 나에게 전화해주세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레아는 사이먼이 마음에 든다고 답하며 숨기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들이 택시에 타자마자 클로디어는 참을 수 없었고 오늘 회사에서 운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귀여운 남자들이었죠. 그렇지 리어 웬디는 낄낄 웃으며 사이먼이 제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알려줬나요? 예를 들어 모건이 손에 내 글을 잘 썼네 레아는 꿈결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그에게 전화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물론 클로디아가 갑자기 짜증스럽게 코를 골았죠. 당신은 너무 빛나서 당신이 그에게 전화하러 달려갈 것이 모두에게 뻔합니다. 곧바로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넘쳐서 친구들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며 기분이 괜찮은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대답도 하지 않고 운전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집에 반쯤 내려서 웬디와 레아가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서로 놀라서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투하는지 웬디가 물었지만 레아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모든 생각은 현재 그녀의 새로운 지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방으로 슬쩍 들어가 잠이 들었고 곧 사이먼과의 만남을 꿈꿨습니다. 몇 주 후 웬디는 모어건이 모두 같은 클럽에서 다시 만나 그의 생일을 축하하자고 제안했다고 리어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그룹의 6명은 다시 같은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이먼은 계속해서 리어 옆에 있었고 클로디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리어가 친구들에게 사이먼이 그녀에게 제안했다고 발표했을 때 클로디어는 날카롭게 반응했고 예기치 않게 당신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까? 그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한다고 확신합니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러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레아에게 궁금했던 날짜 클로디아는 갑자기 레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오랜 세월 우정을 쌓은 후 웬디와 레아가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3번째 친구 벤에 대해 그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어는 클로디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는 내 타입이 아닙니다. 주제를 바꾸자. 오늘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리어는 곧 공연이 있는데 아직 의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댄스는 끝났으나 작별 인사를 하고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하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리어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이먼은 그녀에게 커다란 흰 장미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클로디어는 리어와 함께 탈의실로 가서 그녀가 준비하는 것을 도우며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레아가 의아해하면서 물었던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나요? 당신은 과열된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클라우디아가 그녀를 안심시키고 초조하게 웃었고 정말 알았어요. 레아는 동의했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사이먼이 어제 우리 부모님 집에 와서 공식적으로 내 돈을
요청했어요. 우리 가을에 결혼해요. 클로디어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지만 다음날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축하했습니다. 리어는 밤에 몸이 안 좋아졌다는 부모님의 보고로 대학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먼은 웬디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웬디는 리어가 공연을 마친 후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그곳에서 클로디어를 만났습니다. 헤이 클로디어, 그는 리어를 본 적이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녀와 내가 그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서로를 보았습니다. 클로디어는 쾌활하게 대답하고 복도를 따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병동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표시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리어는 병동에 없었지만 사이먼은 침대 옆 탁자에서 테스트 결과가 적힌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동으로 리어의 이름이 적힌 상단 시트를 집어들었고 그것이 HIV와 매독에 대한 테스트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고 겁에 질려 서 있었습니다. 거기 그 끔찍한 종이를 보고 레아와 간호사가 방에 들어온 것을 즉시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이먼, 당신이 와서 다행이에요. 그 소녀가 소리쳤어요. 괜찮습니까?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는 화가 나서 어떻게 내가 괜찮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약혼자는 나에게 이런 것을 숨겼고 그는 소리치며 레아의 얼굴에 종이를 던졌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사이먼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거부했고 내 제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차갑게 인사하고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리어는 정말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켰고 간호사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녀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유일한 환자가 아니며 나중에 그녀의 장난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아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간호사가 살을 확인하면서 속삭이는 약을 많이 먹었다. 다행스럽게도 병동의 한 이웃이 시트 아래에 빈 물집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녀의 배를 씻을 수 있었고 그녀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온 동안 바에서 클라우디아는 사이먼을 만났다. 그가 다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사이먼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대답했고 그녀는 어디서 이런 역겨운 질병에 걸렸습니까? 결혼할 평범한 여자를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이렇습니다. 나를 믿겠느냐고 클로디아가 화가 나서 반박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내 운명일 뿐이라고 사이먼은 술에 취해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클로디아에게 그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2주 후에 동의했다. 레아는 다른 곳으로 전학하려고 대학에 나타났다. 클로디아와 웬디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친구를 만류했지만 떠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다고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사이먼과의 결혼식에 그녀를 초대한 클라우디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한다. 단지 그와 결혼하기 위해 헤어진 것이냐. 웬디는 충격에 빠져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속삭였다. 클라우디아는 화난 척했다. 당신이 결혼할 건지 말해주는 게 좋겠다. 내 결혼식 신부들러리 거짓말은 물론이지. 레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미안해.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결혼식이 끝난 후 클로디아는 콧방귀를 뀌며 웃으며 대답했다. 클로디아는 성공을 즐겼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때 사이먼의 눈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이를 몹시 원한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그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면 남편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불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이먼은 종종 직장에 머물면서 여성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2년 후 그는 단순히 가방을 싸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다른 여자에게 떠났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녀의 빈 아파트에서 진심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어느 날 이 모든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이유를 이해한 그녀는 갑자기 몸이 아프고 구급차를 불러 동료들을 기절시켰고 병원에서 그녀는 뇌종양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클로디어는 어느 날 사이먼이 클로디어를 방문하여 고통스러운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마치 몇 년이나 늙어버린 것처럼 우울하고 무뚝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이의 자폐증과 자신이 치료할 수 없는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사이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이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의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당시 리어의 테스트로 양식을 바꾼 것은 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다른 부서의 한 여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동을 떠난 웬디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후 리어에게 클로디어의 병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어에게 2명의 멋진 소년과 1명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리어에게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리어에게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풍요로운 긍정적인 삶이 오기로 약속하고 고향에 도착하자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웬디를 만났고 그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의 현장에서 클라우디아를 만나러 병원으로 간 클라우디아는 눈물을 흘리며 레아에게 용서를 구했다. 여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친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질투심 때문에 시몬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레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매우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레오가 떠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먼은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깨닫고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